유미코는 친구 히요리와 차를 마시며 딸 아야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 아야카에게 용돈을 안 줘야 할까? 정말 요즘 아야카 하는 행동에 너무 실망이야. 요즘 아야카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유미코는 용돈까지 끊어야 한다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는 유미코라고 합니다. 딸들은 엄마와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누구보다 힘든 관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 딸 아야카는 고등학생이고 둘째 딸 아카리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딸 아야카가 주말마다 친구들과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못마땅했는데요. 일본의 전통적인 요리들이 그토록 맛있고 다양한데 왜 굳이 맵고 강한 맛의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유행을 좋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의 호기심에 불과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딸도 곧 이런 마음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야카에게 한국 음식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야카는 그 맛의 강렬함과 다양한 맛의 조화를 좋아했는데요. 특히 치즈 닭갈비와 떡볶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딸의 일상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야카에게 한국 음식은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이자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일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을 찾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한국 음식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등 한국의 문화에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 남편은 저와 달랐죠. 생각 없이 한국 문화를 따라한다며 아야카를 나무랐고 아야카는 아빠는 자기를 이해 못한다며 사춘기 딸이 그렇듯이 아빠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무시하는 아빠에게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도 LA에 가서 처음 먹은 음식이 한식당에 가서 먹은 비빔밥이라며 한식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쩌다 한번 먹은 거니까 이슈가 된 거지 미국 사람들이 한식보다는 일식을 더 좋다 하고 스시나 라멘을 더 선호한다면서 요즘 애들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아빠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속상해했죠. 저까지 그러면 안 되기에 전 아야카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아야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야카, 우리 음식도 너무 다양하고 맛있는데 왜 자꾸만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니? 하고 말이죠. 아야카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 그냥 좋으니까요. 친구들도 좋아하고요. 한번 같이 가보시면 알아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아야카의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컸기에 딸이 다른 나라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해. 너희 세대는 너무 쉽게 외국 문화에 빠져들어 라고 조용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야카는 제 말에 서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자신의 취향과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엄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건 그냥 제 취향이에요. 우리 문화도 사랑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만드는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가끔은 새로운 맛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아야카의 말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교 급식을 비교하는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일본의 급식이 얼마나 우수한지 자랑스러워하며 아야카와 둘째 딸 하루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일본과 한국의 급식 식단이 나란히 비교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급식이 건강식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급식은 다양한 채소와 곡물, 단백질원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무척 우수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식에서는 최근에는 친환경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식이 무상급식이라는 소식에 놀라웠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놀람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본의 급식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둘째 딸 아카리가 아직 초등학생이라 급식의 질은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이럴 수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겠어. 저는 딸아이의 학교 급식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급식의 영양 상태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어제 급식 관련 영상의 영향인지 부모들의 급식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메뉴와 비용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해결책을 원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본 한국 급식의 예를 들며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 이상으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님들도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급식 개선 노력은 점차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부담스럽지만 일본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궁금해져 직접 방문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안양시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값비싼 친환경 재료를 급식에 도입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 열정이 통한 것인지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게 되자 아야코는 난리가 났죠. 엄마는 한국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가게 되었다면서 자기를 캐리어에 넣어서 가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방송 보고 한국까지 가는 건 오버라며 매스컴에서 편집된 이미지로 가면 별 볼 일 없고 실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시간이 지나 한국 방문일이 되었고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무척 깔끔하고 크더군요. 일본보다 발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제가 선입견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안양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안양은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시인데도 지하철이 잘 연결되어 있더군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일본과 비슷해서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도쿄 지하철 모두 노선별로 색상이 다른 점은 같지만 서울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이지만 도쿄의 경우 178엔에서 324엔으로 더 비싸며 굉장히 복잡한 편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서울의 지하철은 안정성 부분을 무척 신경 쓴 것이었어요. 가끔 일본에서 한국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안전의식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은 거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이 레일이나 움직이는 열차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도쿄의 지하철은 많은 역에서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없어 승객들이 선로에 떨어질 위험이 있죠. 이런 차이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놀라운 시스템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대형 전광판에서 다음 열차가 언제 출발했고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열차도 정시성을 자랑하는데 한국은 실시간으로 지하철이 언제 출발하고 도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서울의 시스템이 더 현대적이고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양에 가면서 환승 시스템을 경험했는데요. 역들이 잘 연결되어 있고 환승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저같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한 교수님도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색깔과 방향 안내로 쉽게 찾으시더라고요. 도쿄의 경우 역이 복잡하고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곳에서의 환승은 좀 어렵거든요. 지하철도 무척이나 청결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도 쾌적한데 못지 않더군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감탄하며 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일정대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 달에 4,500엔인데 반해 한국은 무상급식인데도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일본의 메뉴들은 지난주만 생각해봐도 청경채밥에 두부스프, 바나나, 우유, 소보로밥, 참깨된장국, 귤, 우유 등 단백질은 고기나 생선보다 두부나 우유로 채운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고기에 생선도 고등어, 가자미, 동태, 연어 다양했습니다. 센터의 관계자는 친환경 재료의 선정, 영양 밸런스의 고려, 식단의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 모든 과정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그들은 실제 학교를 방문하여 급식이 제공되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급식이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설명하며 무상급식 정책 덕분에 모든 학생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공감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급식을 먹어보았는데요.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게는 조금 매운 김치도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먹더군요. 이튿날 대표단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급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관계자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 지원 방안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긴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호텔 방에 TV를 켜고 OTT 서비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낮에 이동할 때 사토 교수가 차를 마시며 요즘 한국 컨텐츠의 품질은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우리가 즐겨봤던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깊이가 있죠.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사토 교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언급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강렬한 감정과 탁월한 연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죠.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몰아서 보기를 먼저 봤는데요. 스토리 라인이 무척 흥미롭네요. 극적인 스토리텔링과 감정선으로 유명하던데 몰아보기로 보아도 스토리에 빠져들 만큼 인물들의 특징과 에피소드가 재미있더라고요. 전 드라마의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주인공들의 비주얼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품질의 촬영 기술, 아름다운 세팅과 세련된 옷차림으로 정말 주인공들이 이쁘더라고요. 저희 첫딸이 왜 한국 배우, 한국 가수에 빠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3월 마지막 주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며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할 만큼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벌 3세 이야기지만 주연 배우의 케미스트리, 매력적인 캐스팅,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 등이 다시 정주행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토 교수는 또 다른 인기 작품인 기생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일본의 유명한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드라마로 재해석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이죠. 원작의 팬으로서 한국 제작진이 어떻게 이렇게 원작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차원의 품질로 끌어올렸는지 놀랍습니다. 세밀한 연출과 강력한 캐릭터 묘사가 돋보입니다. 사토 교수의 말에 저는 원작이 너무 유명해 그건 불가능할 텐데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교수님은 꼭 한번 시청하라고 했죠. 이후 사토 교수와 함께 기생수를 시청했습니다. 저는 작품 속에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캐릭터들의 심리를 세심하게 그려내는 연출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특수효과와 시각적 연출이 원작 만화의 긴장감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작은 한국 작품에서는 얼굴에 기생하게 되었음에도 특수효과의 발달로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저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아야코가 그렇게 한국에 빠져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첫째 딸 아야카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의 목적 중 하나는 아야코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아야카는 먼저 홍대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홍대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죠. 전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 같아 어디를 갈지 물었는데요. 아야코는 핸드폰에서 검색한 것을 보여주며 라면 카페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라면 카페는 한국 라면의 다양한 라면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유행했던 아브라소바 라면을 무척 먹었던 큰딸이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유행한 라면 요리인데요. 직역하면 아브라소바 신라면, 기름 비빔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장과 설탕 1스푼, 올리브유 3스푼에 분말 스프를 반 정도 넣고 쪽파와 달걀 노른자를 넣고 비벼서 먹는 음식입니다. 물론 전 이때도 일본에 라멘 놔두고 왜 저런 걸 해먹나 못마땅해 했었죠. 한국의 라면 카페에 가니 실내 디자인도 힙하고 다양한 라면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라면을 하나씩 골라 맛을 보았는데요. 일본의 전통 라면과는 확연히 다른 맛과 질감이었습니다. 일본 라면이 간결하고 깔끔한 맛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의 라면은 풍부한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이런 라면을 찾아보기 힘들어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야. 한국 라면의 세계는 정말 넓구나. 라고 감탄했죠. 아야코는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고 친구들의 반응을 보여주며 신나했습니다.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에 푹 빠진 저희는 다른 라면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한국 특유의 김치를 재료로 사용한 라면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라면은 그 자체로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푸짐하고 맛있었습니다. 이튿날 저와 아야카는 서울에서 다음 목적지로 압구정과 성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압구정은 그 유명한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고급 쇼핑과 현대적인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성수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곳으로 젊은 예술가들과 다양한 수제품 가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죠. 압구정에 도착한 저희 모녀는
먼저 도산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공원은 계절의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주변에는 고급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야코는 한국의 패션 센스와 고급스러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따라 걸으며 다양한 디자이너 매장과 부티크를 구경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압구정의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통 한식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갈비찜과 비빔밥을 주문했고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에 또 한 번 매료되었습니다. 일식 못지않게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원재료의 맛과 식감을 살린 요리법을 택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야코도 이런 고급스러운 한식은 처음이라며 엄마와 여행 오길 잘했다고 하더군요. 압구정에 오후를 보낸 후 성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수는 그 특유의 창의적 에너지와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아야코는 무척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성수의 대표적인 카페 거리를 방문하여 여러 곳의 예술 작품이 전시된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야카는 카페마다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사진으로 남기기 바빴습니다. SNS의 영향인지 일본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성수동에 온 만큼 직접 샵에 가서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게 이곳은 팝업 스토어 자체가 많이 열리고 글로벌 브랜드나 아이돌 그룹이 연 팝업 스토어도 많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볼거리가 많고 대부분의 팝업 스토어는 입장료도 없고 체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전시에 버금가는 신기한 볼거리가 많은데 무료라는 게 진짜 매력이라면서 말이죠. 딸아이는 연신 실제로 이걸 보게 되다니 하며 흥분하며 사진을 찍고 올리기 바빴습니다. 전 성수동에서 재미있긴 했지만 살짝 체력이 방전되었어요. 저녁은 제가 가고 싶었던 간장게장집을 향했습니다. 일본 여행객의 유튜브 영상 속 빠지지 않는 집이 한 곳 있거든요. 유명 간장게장집답게 일본어 메뉴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나 푸짐한 간장게장을 맛볼 수 있다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간장게장과 김, 그리고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걸 주셨는데요. 다른 한식보다 반찬은 단촐하지만 알이 가득한 간장게장만으로 밥은 다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루 종일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딸이 가고 싶은 핫플레이스들로 하루를 가득 채웠죠. 호텔로 돌아와 큰딸이 제게 고맙다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가 매일 잔소리만 해서 정말 엄마와 대화조차 하기 어려워졌었는데 이렇게 여행 와서 너무 좋다며 말이죠. 저도 딸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너무 나무란 것만 같아 미안하다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솔직하게 하고 안아주면 될 것을 그동안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아쉽더라고요. 큰딸에게 잔소리를 하다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우연히 방송을 보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관심 가져 직접 견학까지 다녀온 후 지금 딸과의 일본 여행이라니 이 모든 게 정말 꿈 같고 어떻게 한국과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나 싶습니다. 하지만 몰랐을 때는 막연히 갔던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이 더 많았지만 지금 한국을 보면 그렇지 않죠. 무척 발달되고 편리하게 구성된 시스템들과 빠른 일처리 그리고 문화적 컨텐츠의 발달까지 정말 놀라운 한국이었습니다. 남은 한국 여행 딸 아이와 즐겁게 보내고 다음에는 남편도 함께 한국에 오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